예, 엄청 달고 어디 건데 이거는? 이건 전라도 영암 거. 영아. 가장 좋은 식재료만 고르고 골라 엄마의 마음으로 행복을 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반찬집 모녀의 아주 특별한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부산 해운대. 고층 아파트로 둘러싸인 이곳에 매일 아침 맛있는 냄새를 솔솔 풍기는 곳이 있습니다. 싱싱한 제철 식품을 이용해 다양한 반찬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반찬 너무 맛있어 보여요. 네, 밥 한 공기 그냥 뚝딱이겠는데요. 제가 다 좋아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200가지 정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새벽 5시부터 돌아가고요. 여기서는 6시 되면 이 모든 불이 다 켜져서 치즈고 볶고를 시작하죠. 깍지 붙였잖아. 바쁜 와중에도 음식하는 법을 찬찬히 알려주는 최종숙 씨. 혹시 깨끗하게 잘 따져? 네. 싱싱할수록 딱 잘 벗겨지거든. 처음 배우는 분이신가요? 예. 이쪽은 우리 대표님, 저의 딸입니다. 네, 제가 딸 도와주고 있습니다. 20살 때부터 했으니까 이제 6년, 7년 차. 뭐 그렇게 처음은 아니네요. 일찍 이렇게 오며 같이 시작하셨네요. 네. 엄마가 조리 전반을 책임지면 경영학을 전공한 딸은 가게 운영을 해나가는 반찬집. 모녀가 지리산 유기농 마늘로 장아찌를 만드는데요. 처음 수확할 때 바로 다듬어서 이렇게 첫 번째 삭힌물에서 건져낸 후에 그 삭힌물을 버리고 새로 소스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3번을 끓여 붓는 작업이 있는데 사실 이런 반찬은 집에서 하기가 쉽지 않죠. 사람들이 많이 찾는 반찬뿐 아니라 이처럼 손이 많이 가지만 건강한 먹거리를 만드는 데 주저하지 않는 최종숙 씨. 믿을 수 있는 재료로 깨끗하게 조리하는 건 기본. 또 하나 지키는 게 있습니다. 내 아이가 이유식을 딱 떼고 처음 밥을 먹는데 그 아이에게 먹인다는 음식. 첫 밥을 먹는 내 자식에게 먹인다는 그 마음으로 해라. 그렇게 먹일 수 없는 음식은 만들지도 말고 팔지도 말아라. 그게 저희들 기준입니다. 왔네. 방금 도착한 택배 상자. 식자재의 20%는 이처럼 지역의 농어민들과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너무 좋네. 뭔가요? 통영에서 직송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아침에 잡은 고기를 바로 손질해서 이렇게 가져와요. 신선한 식재료를 이용해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반찬들. 눈으로만 봐도 정말 맛깔스럽죠? 이야, 양도 많고요.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엄마의 진심이 통한 걸까요? 계속해서 찾아오는 단골이 대부분입니다. 아이 반찬 할 만한 거 뭐 없을까요? 네, 요즘 옥수수가 제철인데 아직 조금 어려서 알은 좀 덜 찼지만 되게 보들보들하고 연합니다. 이런 거 강추입니다, 강추. 안 살 수가 없겠어요. 열무김치 같은 걸 사면 좀 익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담아주신 것처럼 기분 맛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것 때문에 자주 방문하고 있습니다. 수빈아, 오늘 잡채하고 나박김치 좀 찍자. 저건 물김치. 나박김치가 오늘 이뻐가지고 한 장 찍으려고. 예쁜 접시에 반찬을 세팅하는데요. SNS 등 온라인 사이트에 올릴 사진을 촬영하는 겁니다. 거의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작업을 하는데 100장 찍어야 하나 건질까 말까예요. 카메라를 잡은 딸 수빈 씨. 젊은 감각으로 실력 발휘를 해보는데요. 이거 괜찮은데? 각도가 이렇게 조금 되는 게 괜찮지? 지금은 안정적이지만 단단하네. 모녀는 그간 참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처음에 반찬 장사를 하다가 실패했을 때는 길거리로 나앉아야 됐었어요.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이 건너편에 그때 노숙인 쉼터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 친구가 우리 딸이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이고 이제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일 때 그 두 아이를 데리고 쉼터에 들어갔었죠. 남편 없이 홀로 두 아이를 건사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17년 전 처음 반찬 가게를 연 후 여러 차례의 실패 끝에 지난해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됐고 올해 6월엔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모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우선 제가 어려운 시절에 우리 엄마가 일할 곳이 없어서 우리 집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던 게 제일 힘들었었던 거거든요. 물론 다양한 지원들을 해주셔서 이렇게 잘 자랐지만 그런 부분, 부족한 부분들을 제가 느꼈던 거를 해소해 나가고 있으니까 좀 작은 보탬이 되고 있지 않나 보람 있는 생각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25명의 직원 중 70%가 취약계층인데요. 베트남 등에서 온 이주 여성과 70이 넘은 어르신이 마음을 맞춰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일 다듬는 것도 미숙하고 미약하고 모든 걸 사장님한테 다 배워가지고 지금은 사장님한테 칭찬 들어가면 하고 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엄마와 딸. 반찬집을 하니 좋은 건 집에서 음식할 일이 없다는 건데요. 먹고 싶은 건 그냥 가져오면 됩니다. 그러네요. 아, 이런 게 좋겠네요. 네. 반찬 가게 하시면. 부럽네요. 네. 저희가 이거 먹어봐야겠다 싶은 것도 가져오고 그냥 조금 남거나 이런 것도 가져오고 저희는 집에서 밥 따로 안 해먹고 이걸로 먹습니다. 얘는 장어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장어를 집에서 먹기가 힘드니까. 이게 다가 아닙니다. 갈비까지 진수성찬을 차리셨는데요. 장어 먹어봐. 종류나. 그날 우리 같이 한 점 먹었잖아. 단순히 밥만 먹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모녀에겐 이게 곧 1인 셈인데요. 우리 포장할 때도 조금 더 졸여서 해볼까? 조금 더 졸일까? 그러면 그 국물 더 달라는 손님들이 많아요. 응. 진짜 집에 가져와서 손님과 같은 환경에서 먹어보면 또 맛이 다르고 먹는 방법도 이게 구워서 먹는 게 맛있고 뭐 렌즈에 돌려도 괜찮고 이런 게 나오니까 직접 먹어보면서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초음파에서 식사를 마치고 오랜만에 옛 추억에 빠져보는 두 사람. 얼마나 귀여웠는데. 힘들었던 그 시절. 그럼에도 행복한 기억만 남는 건 왜일까요? 우리 수빈이 엄마가 싱크대 위에다가 올려놓고 설거지했잖아. 계속 눈 마주치고 싶어가지고. 이제는 어엿한 아가씨가 된 딸이 대견스럽기만 한 엄마. 꼬물꼬물하고 작은 아기가 언제 이렇게 커서 이렇게 동지가 되고 또 인생의 동반자가 되고 친구가 되고 저에게는 가장 좋은 친구요. 또 직장 상사고 그리고 제가 제일 응원한 이 세상에서 제일 응원하고 사랑하는 열혈 청년. 다음 날 어김없이 반찬 가게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비가 오니까 닭게장이나 육개장 같은 거 좋을 것 같은데 전도 좀 보내고. 종류별로 반찬을 골라 담는 최종숙 씨. 먹음직스러운 반찬이 가득한데요. 이 많은 걸 대체 어디로 보내는 걸까요? 판매하신 것 같아요. 해운대에 있는 회복센터에 보내는 거야. 거기 아이들이 한 10명 있거든요. 애들 돌보시는 그 센터장님 부부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 애들을 먹이고 입히려니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한손 거들라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오셨네. 아이고. 네, 오늘 예. 장어랑 그 육개장하고 좀 넣었고 이쪽에는 오늘 비가 오니까 전 조금 하고 제육볶음 좀 들었습니다. 아이고,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걸 해주시더라. 전에 할 때는 한 2, 3일 만에 애들 뭐 다 먹대. 아, 이렇게. 그래? 예. 이틀이나 먹어집니까? 그래도 뭐 너무 한 많이 양을 많이 해주시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뭐 일시적으로 해주는 경우는 있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2년 넘게 해주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들도 많이 좋아해요. 애들 너무너무 좋아하죠. 기다려지고 갖고 오면 너무 행복해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한번 가야 되는데, 그게. 그래, 코로나 끝나고 한번 오십시오. 네.
반찬 포장을 하는 최종숙 씨. 이번에도 어딘가 갖다 줄 모양인데요. 가게를 열고 지난 17년간 그녀는 반찬 나눔을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큰일 하십니다.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해운대 구청으로부터 추천받아서 이렇게 한 끼라도 좀 따뜻하게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는데 이게 어느새 10가정이 되었네요. 직접 배달에 나선 길. 아무리 힘들어도 나눔을 이어온 건 그녀 역시 절망적인 순간이 있었지만 도움의 손길을 통해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매장 있는 곳 그 반경 2km 안에 굶는 아이가 없도록 하자.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사실 이 배달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그리고 아이들 가정마다 이렇게 돌아볼 때 우리 클 때 생각도 나고 또 제 아이들이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많은 이들이 도와주시는 것들로 살아왔으니까 성장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이 있는 가정을 방문해 반찬을 나누는 일. 직접 만든 반찬으로 배불리 밥을 먹고 행복해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데요. 또 다른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현수 어머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복날이라고 삼계탕 좀 끓였어요. 현수랑 모자라지 않을지 모르겠네. 아니요. 삼계탕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특별할 것 없는 그냥 사소한 반찬이지만 그거를 식탁에 올려놓고 즐겁게 먹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반찬 나눔 사업도 했으면 좋겠고 저희 매장이 좀 성장하는 것만큼 또 많은 고객들에게 더 좋은 음식으로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음식으로 손님들에게는 행복한 맛을 전하고 일하고 싶은 이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반찬집. 모녀가 걸어가는 행복한 동행길에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반찬으로 이웃들에게 정을 나누는 엄마와 딸 소개해드렸습니다. 맛있는 반찬들이 많아서 보는 내내 참 군침이 돌았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빨리 저 방송 끝나고 집밥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우리 가게가 있는 곳 주변에 반경 2km 안에는 굶는 아이가 없도록 하자. 그리고 처음 이유식을 떼고 밥을 먹을 때 그 우리 아이에게 먹일 수 있는 밥. 이런 마음으로 한다는데 사실 이렇게 봉사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정말 그걸 실천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아니 얘기만 들었을 때는 어디 음식에 관한 성인군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습니다.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예, 또 대단합니다. 지역의 농업인과 직거래를 네. 통해서 믿을 만한 식자재를 저렴하게 공급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반찬 가게가 잘 되면 지역 경제도 덩달아 그럼요.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겠죠? 네네. 네, 지난해 9월에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이 됐고 최근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까지 받으셨는데요. 이런 응원에 힘입어서 가게 매출도 쭉쭉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실패 후에 다시 좌절하지 않고 일어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런 면에서 참 멋있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예, 그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을 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모습 보니까 네. 이분이 정말 천사입니다. 이런 분이 계시니까 우리 사회가 아직은 살만하다 네. 생각이 들죠? 맞습니다. 사업도 더 번창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